정석 씨네 부부는 강릉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식당은 강릉을 찾는 관광객과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말이면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죠. 부부는 10년 넘게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오르지 않던 집값이 어느 순간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강릉은 광역교통망 개통과 문화관광도시 개발, 바이오 산업단지 개발 등 여러 가지 호재로 매우 핫했습니다. 강원도 내 부유층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외지인 투자자들이 강릉의 오션뷰 아파트와 가성비 좋은 투자처들을 노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정석 씨네 부부도 전세살이의 불안함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 유나 씨가 정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전세로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이제 우리 집을 가져야지. 정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던데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어. 2022년 초 부부는 안목해변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500세대 규모의 단지로 오션뷰가 나오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부부가 꿈꿔왔던 바다를 보며 사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실장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더 비싸질 겁니다. 강릉은 재건축도 없고 바다뷰는 희소성이 높아서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의 가격은 2022년 6월 기준 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준공 이후 2년 만에 가격이 2배 넘게 올랐던 건데요. 그들의 전세 보증금과 10년간 모은 돈을 합쳐도 대출 없이는 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니 월 상환액은 이자를 포함해 15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부담은 크지만 당시 매출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유나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 다시 안 와. 강릉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결국 부부는 2022년 6월 강릉의 신축 아파트 84타입을 6억 2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유나 씨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 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집이 생겨서 너무 좋아. 정석 씨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 집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입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새 아파트는 깔끔한 마감과 바다가 보이는 조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안목해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밤이면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며 부부는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딸아이는 새 방에서 책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아. 바닷가도 가깝고 새 집이라 깨끗해. 유나 씨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사 오길 잘했어. 입주 후 얼마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고층 매물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호가 시세는 8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정석 씨는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보다 낮은 층인데 2천만 원 비싸게 팔렸대. 우리 진짜 잘 산 거 아니야? 당시 유튜브에서는 강원도의 오션뷰 아파트들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명 부동산 유튜버의 말이 유나 씨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수도권보다 저렴하고 어디서 찾을 수 없는 동해안 오션뷰까지 있으니 투자자들도 몰릴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있으면 8억 금방 가겠네. 돈 벌기가 이렇게 쉽다니. 시세가 오를수록 자만심이 커졌습니다. 유나 씨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바다뷰 최고야. 사자마자 2천만 원 올랐어. 강릉은 이제 수도권만큼 뜰 거야. 정석 씨도 친구 모임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거 말고 집 사면 돈 버네. 너네도 지금이라도 사, 더 오를 거야.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겼습니다. 다들 전세살이로 고생할 때 우리는 집값 오르는 재미로 산다니까. 자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유나 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사볼까 고민했습니다. 요즘 토지도 많이 오르던데 토지 투자도 해볼까? 요즘 토지 대출은 80%까지 나온대. 그들의 대화는 성공한 투자자처럼 흘러갔습니다. 2022년 가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석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린 고정금리 대출이니까 괜찮아. 이자 부담이야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우린 실거주잖아 상관없어. 하지만 문제는 이자가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장을 볼 때마다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식당의 해산물 매입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었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은 전년도보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게 운영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유나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면 성적이 더 오를 텐데. 유나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앱을 열어본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은 동의 매물이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떴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1억 가까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했습니다. 이거 잘못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중개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급매로 내놓지 않으면 팔리지도 않아요. 2023년 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6억 2천만 원에 산 집이 이게 말이 돼? 몇 달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1년도 안 돼 집값이 2억 가까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거래 금액을 들여다봤습니다. 매일같이 하락 그래프만 보였습니다. 정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야, 그냥 버티자. 언젠가 다시 오를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좌절은 깊어졌습니다. 유나 씨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집을 샀을까? 전세로 살면서 돈 모아서 다른 데 투자할 걸 그랬어.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후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진이의 학원을 하나 줄여야 했습니다. 가족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석 씨는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다가도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값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집중이 안 돼. 부부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후 때문에 산 집인데 이제 빚만 남았어. 자만했던 과거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자랑만 하지 말고 팔았어야 했어. 바보같이. 가족관계에도 금이 갔습니다. 2023년 여름 부부는 점점 더 팍팍해지는 생활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식당의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와 늘어난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갉아먹었습니다. 좌절은 더 깊어졌습니다. 유나 씨는 친구 모임을 피했습니다. 집값 얘기 나오면 창피해. 그때 자랑했던 게 후회돼. 정석 씨는 가게를 팔아 대출을 갚을까 고민했습니다. 식당까지 포기하면 뭐가 남아? 그들은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2025년 10월. 부부는 집값 회복을 기대했지만 강릉의 신축 아파트 84타입은 여전히 4억 중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6억 2천만 원에 매수했던 집은 2억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유나 씨는 부동산 앱에서 또 다른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석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계속 여기 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유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것 빼고는 새 집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유나 씨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집을 선택한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좌절은 여전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 유나 씨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정석 씨도 가게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인생 이 집 때문에 망쳤어.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을 줄이며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 식당도 열심히 운영했죠. 초심을 잃지 않으려 새벽 4시에 나가 재료를 준비하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더 이상 집값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그들의 꿈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집값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이제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가족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2021년 강릉 송정동의 신축 아파트는 관광붐과 광역철도, 택지 개발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관광객 감소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강릉의 신축 아파트는 2022년 6월 6억 4,500만 원까지 올랐지만 2025년 8월 현재 4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또 다른 강릉의 단지 역시 30% 이상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정석 씨네 부부는 강릉은 관광지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 끌렸습니다. 오션뷰와 신축이라는 매력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높은 이자를 갚으며 버티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가족이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 아이의 교육, 그리고 노후의 안정이 걸린 엄청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앞서 살펴본 부부의 이야기처럼 많은 이들이 확신으로 시작한 투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버텨내며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감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투자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2025년 현재 강원도 강릉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매 지수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강원도 전역에서 하락 신호가 뚜렷합니다. 아파트 미분양 지수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이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은 관광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 후유증과 경제 불안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호재도 있습니다.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개발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첨단 문화 관광 개발이 반등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바닥을 찍고 점차 오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특히 속초와 강릉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만약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규제가 더욱 심해진다면 추가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반등보다는 장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강릉 부동산은 관광과 인프라 호재로 잠재력이 있지만 당분간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장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며 시장은 또다시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로 웃을 수 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 어떤 미래를 계획할지입니다. 고점에서 매수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책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강원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